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공간운동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에 TMB 좌표계 설명을 했었죠. 네, 이어서 봅시다. 연습 문제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4번에 1번 보겠습니다. 곡선 RT가 3sin t, 3 코사인 t, 4t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제 계속 보는 곡선이 나오죠. 나선 뭐 이런 거 계속 보는 게 나오는데 이게 조금 이게 좀만 곡선이 복잡해지면 이게 계산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네, 좀 힘들어져서 좀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곡선들이 뭐 이런 곡선이라 얘를 좀 교재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자, 3sin t, 3 코사인 t, 4t를 봅시다. 자, 그거의 TMB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VT 벡터를 찾아야겠죠. 네, VT 벡터는 3 코사인 t, 마이너스 3 사인 t, 4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의 크기는 5가 됩니다. 그럼 우리 라지 t 벡터를 찾는 거죠. 유닛 탄젠트 벡터는 5로 나눠준 5분의 3 코사인 t, 마이너스 5분의 3 사인 t, 5분의 4 이렇게 주어지겠죠. 자, 이렇게 tt를 찾았으면 우리가 이제 t는 찾았고 이제 n이랑 b를 찾아야 되잖아요. 자, n 벡터 찾는 방법. n 벡터는 카파분의 1 dt ds로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dt의 크기로 나눠주는 걸로 계산하실 수도 있는데 왼쪽은 이론적으로는 이제 막 증명을 한다든지 논의 전개를 한다든지 할 때는 유용한데 계산하기는 쉽지 않아요. 계산은 s에 대해서 이제 매개변수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좀 계산하기 힘들고 오른쪽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다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러려면 라지 t를 스몰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야겠죠? 라지 t를 스몰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자, 미분해 줍시다. 마이너스 5분의 3 사인 t, 마이너스 5분의 3 코사인 t, 0이고요. 네, 이거의 크기는 5분의 3이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라지엔 t 벡터를 찾은 거죠? 네, 라지엔 t 벡터는 이 dt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t, 0 이게 바로 nt 벡터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nt 벡터 찾았고요. 우리는 이제 bt 벡터까지 찾으면 되는데 bt 벡터는 t랑 n을 외적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t랑 n을 외적해주면 b가 나온다. 자, 그러면 써볼까요? 자, i, j, k 있으시고 t는 5분의 3 코사인 t, 마이너스 5분의 3 사인 t, 5분의 4 이렇게 되고요. n은 마이너스 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t, 0이죠. 이거의 행렬식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얘랑 곱하면 0,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5분의 4 사인 코사인 t니까 빼면 5분의 4 코사인 t죠. 5분의 4 코사인 t. 그 다음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5분의 3 코사인 제곱 t. 얘랑 곱하면 5분의 3 사인 제곱 t니까 빼면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와서 그거에 또 마이너스를 붙이면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k 벡터 앞에 뭐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5분의 3 코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t 해주면은 죄송해요. 지금 한 게 K 성분이죠. 죄송합니다. 다시 자 지금 J 성분을 얘랑 곱해야죠. 0이고요.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5분의 4 sin t니까 빼면 5분의 4 sin t고 그걸 또 빼주면 마이너스 5분의 4 sin t고요. 자 K 성분은 얘랑 곱한 거 5분의 3 코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t 곱한 거 얘랑 곱한 거 빼면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겠죠. 괜찮죠? 네, 뭐 이렇게 되고요. 실제로 T랑 N이랑 수직이라는 거 금방 확인이 되죠. 검산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TNB를 다 찾았죠? 이런 식으로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4번 1번은 끝났고 예제 4번에 2번을 보시면 접촉원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자, 이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곡선이 있으면 곡선이 어떤 점에서 이렇게 접하잖아요. 네,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뭐 접선을 그릴 수 있죠. 이 접선이 이 곡선을 이 근방에서 이게 잘 뭐라고 할까요? 근사를 해주죠. 이 접선이라고 하는 게 이 접선이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이 빨간색 접선이 곡선을 이렇게 잘 근사를 해줍니다. 이 점 근처에서 그죠? 근데 얘랑의 좀
안 좋은 차이점이 뭐냐면 이 검정색 곡선하고 빨간색 곡선의 안 좋은 차이점이 뭐냐면 이게 빨간색은 평평한데 이 곡선은 구부러져 있죠. 구부러져 있어요. 곡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정색하고 빨간색이 사실은 뭐 좋은 근사라고 해서 우리 선형화 미분 시간에 미적분학 원에서 선형화 미분 시간에 좋은 근사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 약간 구부러져 있다, 안 구부러져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게까지 좋은 근사인지 잘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이 곡선을 이제 곡률이 같은 원으로 근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곡률이 같은 원으로 근사를 해보려고 해요. 괜찮죠? 그럼 이렇게 곡률이 같은 원으로 근사를 할 때 물론 이제 근처에서는 상당히 비슷해지겠죠. 근처에서 이 검정색하고 빨간색은 사실은 조금 더 이 직선보다는 좋은 근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빨간색 이 원은요, 이 빨간색 원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는 것이 맞을 거냐면 일단은 이 점을 우리가 P라고 해보자. 이 점을 P라고 했을 때 이 빨간색 원은 이 직선 L하고 접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이 빨간색 원 C는 L과 접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 P에서 접해야겠죠. 일단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곡률이 일단 우리가 같게 맞추고 싶죠. 이 곡선을 RT라고 했을 때 카파 C랑 카파 RT랑 P에서 곡률이 같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C에서의 곡률과 RT에서의 곡률이 P라는 점에서 같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곡선을 잡을 거고요. 그런 원을 잡을 거고. 근데 사실은 그걸 만족하는 원이 두 개 정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에선 좀 더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접하면서 곡률 같은 거는 뭐 꼭 여기 이게 왼쪽에 있을 필요는 없죠. 오른쪽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이 벡터라고 할까요? 이제 원점과 P를 이 원의 중심과 P를 연결하는 이 벡터를 어떤 방향으로 잡는 게 좀 적절할까요? 그죠? RT가 휘어져 있는 쪽으로 잡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 번째 조건은 여러분이 원의 중심을 O라고 한다면 이 PO 벡터는 N 벡터랑 유닛 노멀 벡터죠. 유닛 노멀 벡터랑 평행하면 좋겠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성립하도록 하게 원을 잡게 되면 이 원을 우리가 이제 접촉원, 오스컬레이팅 서클이라 부릅니다. 오스컬레이팅 서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결국에 이 원은 어느 평면 위에 있게 되냐면 이 n이랑 그죠? t를 포함하는 그 평면 위에 다시 말하면 오스컬레이팅 플레인 안에 오스컬레이팅 서클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접촉원이라고 우리 한국말로는 부르고요. 그리고 이 접촉원의 이제 곡률을 우리가 곡률 뭐라고 할까요? Circle of Curvature라고 부릅니다. 오스컬레이팅 서클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Circle of Curvature 라고 부르고요. 이 원의 곡률과 이 원의 반지름이 이제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Radius of Curvature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예쁘게 한번 써볼게요. definition이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definition. 자, let RT be a smooth curve and let TT and NT be 지우고 합시다. be the unit tangent vector and principal unit normal vector of RT.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let 카파를 curvature of RT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조건들을 쭉 적으면 자, 그럼 우리가 이 원을 여러분이 나타내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하고 그 다음에 이 반지름, 이
벡터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찾고 반지름을 알면은 이제 그 t랑 n으로 이루어진 평면 위에 이제 원이 있을 테니까 사실은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 정도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자, then the circle whose center is 자, 센터는 뭐냐면 센터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여러분 센터를 O라고 하면 O라고 하지 말고 C라고 해볼까요? 약간 겹치긴 하는데 센터를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뭐 C0로 할게요. 센터를 C0라고 한다면 이 C0 P 벡터는 N 벡터랑 평행해야겠죠. C0 P 벡터는 N 벡터랑 평행하고 사실 같은 방향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C0 P 벡터는 N 벡터의 이제 상수배가 돼야 되는데 양수인 상수배가 돼야겠죠. 그럼 이거의 크기만 찾으면 되는데 C0 P 벡터의 크기가 뭐가 돼야 되냐면 C0 P 벡터의 크기가 그 반지름이 돼야 되는 거죠. 원의 반지름이 이제 공률의 절반이 돼야 공률의 이제 역수가 돼야겠죠. 우리가 이거를 예제 3-2에서 했어요. 원의 공률은 반지름의 역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공률이 이 원의 공률하고 이 곡선의 공률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원의 반지름을 곡선의 공률의 역수로 잡아야겠죠. 그래서 곡선의 공률의 역수인 카파 t분의 1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The center is C0 such that C0 P 벡터가 카파 T분의 1 C0 RT 그냥 C0 RT라 쓸까요? 그죠? C0 RT랑 RT 제로라고 할게요. C0 RT0 벡터가 RT0 C 벡터가 죄송해요. 다시 약간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좀 다르게 써봅시다. 잠시만요. 자, let P0는 RT0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P0에서 그 원의 중심인 C0 벡터를 연결을 하면 얘는 뭐가 돼야 되냐면 카파 T분의 1의 N 벡터 이해가 돼야겠죠? 일단 이걸 만족하고 그리고 and whose radius is 뭐가 돼야 되냐면 카파 T0분의 1이 돼야겠죠? 그죠? 중심이 정해졌고 반지름이 정해졌는데 어느 평면 위에 있어야 되냐면 underlying in the oscillating plane is called 뭐라고 부르냐면 oscillating circle이라고도 부르고요. 접촉원 또는 한국말로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circle of curvature라고도 부릅니다. 됐죠? 그리고 the radius of the oscillating circle is called the radius of curvature. 됐죠?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교재 좀 더 잘 써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좀 지저분하게 쓰긴 했네요. 자, 여튼 자, 그러면 예제사 2번 한번 볼게요. 예제사 2번 A RT 벡터 아까 3 sin t, 3 cos t, 4t였는데 이 친구의 t는 0에서의 접촉원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t는 0에서의 접촉원. t는 0에서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주어진 거에 0을 대입해가지고 관찰을 해야겠죠. 예, 복사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아까 계산한 거에서 결국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TT 벡터랑 NT 벡터 겠죠. TT 벡터랑 NT 벡터. 물론 이제 카파를 구해야 되니까 카파도 중요하고요. 공률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 정보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카파만 구하고 이제 논의를 전개해 봅시다. 자, 카파만 구해보면 되겠죠. 카파는 DT DS의 크기로 계산을 하실 수 있는데 DT DS의 크기가 되는데 이걸 계산하기는 힘드니까 어떻게 계산하려고 그랬냐면 DT DT를 DT DT의 크기로 DS DT의 크기로 나눠주면 된다 이랬죠. DT DT의 크기를 DS DT의 크기로 나눠주면 된다. 그러니까 VT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자, DT DT의 크기는 얘의 크기는 1이 얘를 미분하면은 아까 5분의 3 sin t 마이너스 5분의 3 sin t 콤마 마이너스 5분의 3 코사인 t 콤마 0이니까 크기가 5분의 3이 나오죠. 그리고 ds dt의 크기는 즉 vt의 크기는 5가 됩니다. 그래서 25분의 3이 공률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률 찾았고 nt 알고 하니까 이제 뭐 중심도 아는 거고요. 그죠? 중심 알고 그 다음에 반지름도 아는 거죠. 그리고 어느 위에 있는지도 압니다. 자, 그래서 중심은 센터는 원의 중심은 자 P0 C0 벡터 결국에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OC0의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OP0 더하기 OP0 C0 이게 이제 OC0니까 OP0는 t는 0에서 이제 위치가 되겠죠. t는 0에서의 위치. 그래서 0, 1, 0이 OP0고요. P0, C0는 카파 T0분의 1의 NT0라 그랬어요. 그래서 카파 T0분의 1, 3분의 25죠. 그리고 NT0 여기다가 0을 대입하는 겁니다. 여기다 0. 그러면은 0, 마이너스 0 이게 되겠죠. 얘가 중심인 거예요. 얘가 중심. 그래서 0, 1 빼기 3분의 25는 마이너스 3분의 22죠. 콤마 0 이게 바로 원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반지름은 카파 T0분의 1이죠. 카파 T0분의 1이 반지름이니까 3분의 25가 반지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TN 평면을 찾으면 되는데 TN 평면 오스컬레이팅 플레인을 찾아야겠죠. TN 플레인을 찾으면 되는데 TN 플레인이라고 하면은 T는 0에서 5분의 3, 0, 5분의 4고요. N은 0, 마이너스 1, 0이죠. 그러면 TN 평면은 이제 T하고 평행하고 N하고 평행한 거니까 결국 T랑 N의 크로스 프로덕트로 법평면이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B를 아까 끌고 와 보면 B는 지금 5분의 4, 0, 마이너스 5분의 3이잖아요. 그죠? 5분의 3, 0, 마이너스 5분의 3. 얘가 바로 이제 TN 플레인이 됩니다. 즉 우리의 그 평면은 5분의 4x 이제 우리의 원은 5분의 4x 마이너스 5분의 3z는 어디 위에 있다? 지금 지나는 점이 P0이기 때문에 0,0을 지나기 때문에 0, 그죠? 5분의 4x 마이너스 5분의 3z는 0 위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공률원은 5분의 4x 마이너스 5분의 3z는 0 위에 있으면서 중심은 얘고 반지름은 얘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원을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예전이 아니라 3단원이죠. 3단원 우리 벡터 함수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네. 우리가 이제 원을 우리가 벡터 함수였던 것 같아요. 원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어요. 원을 공간상에서의 원이 이제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몇 번 문제였냐면 잠시만요. 네, 문제 1번에서 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간상에서의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게 얘랑 얘만 이렇게 써도 뭐 원이 유일하게 결정이 되니까 더 안 말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좀 익스플리시트하게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원의 중심이 0, 마이너스 3분의 22,0이고요. 그 다음에 레디어스는 3분의 25거든요. 이렇게 3분의 25. 그리고 이 원은 t랑 n, t에도 평행하고 n에도 평행한 평면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중심으로 이 원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t를 그릴 수 있고 n을 그릴 수 있어요. 그죠? t를 그리고 n을 그려요. 원의 중심을 시점으로 해서. 그러면은 원이 평면 안에 있으니까 지금 이 t랑 n이라는 이 선분들도 원 그 평면 위에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임의의 점,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P, 원의 중심을 C라고 했을 때 CP 벡터는 코사인 알파 T 플러스 사인 알파 N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원 위에 물론 반지름이 이제 얼마죠? 반지름이 3분의 25니까 3분의 25로 곱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 얘기라는 거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XY 평면상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어요. 그럼 임의의 점,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R 코사인 T, R 사인 T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R 코사인 T의 I 벡터 플러스 R 사인 T의 J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I, 얘를 J라고 했을 때 I 벡터랑 J 벡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랑 지금 완전히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죠? T랑 N이랑 또 수직이기도 하니까. 그죠? 그래서 네,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전부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P라고 할 때 CP 벡터를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매개 변수가 알파가 되는 거죠. 매개 변수가 알파가 돼서 T랑 N은 이제 고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끝난 겁니다.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의 위치 벡터 OP 벡터는 OC 벡터에다가 3분의 25 코사인 알파 T 그 다음에 3분의 25에 사인 알파 T 이렇게 쓰실 수 있게 되는 건데 사인 알파 N을 이렇게 쓰실 수 있게 되는 건데 자, OC 벡터는 C의 중심, 원의 중심이 0, 3분의 22,0이니까 0, 마이너스 3분의 22,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5의 코사인 알파의 t는 5분의 3, 0, 5분의 4. 그 다음에 3분의 25의 사인 알파의 n은 0, 마이너스 1,0 이렇게 쓰면 이제 p 벡터의 위치를 p의 위치,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의 위치를 알파에 대한 매개 변수로 전부 나타내어졌죠. 그래서 원의 매개 변수 방정식을 구해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복잡했죠. 네, 원을 이제 평면상에서 만약 원이 그냥 XY 평면상에 있었으면 조금 쉬웠을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도 아마 그 평면상에 있는 걸 예제로 해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얘를 예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공간상에 있는 원을 가지고 한번 해봤고요. 괜찮죠? 네, 이 정도.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는 굳이 어느 평면 위에 있는지 서술을 안 해도 상관없긴 하죠. 네. 그렇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유제 4-1번 보겠습니다. 곡선 RT는 이제 조금 더 쉬워요. 코사인 ET, 사인 ET이고요. 얘에 대해서 t와 n을 구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VT 벡터 찾아볼게요.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2 사인 ET, 2 코사인 ET죠. 그럼 얘를 이제 크기로 나눠주면 TT 벡터가 나오죠. 크기가 2니까 마이너스 사인 ET, 코사인 ET 이게 TT 벡터예요. 자, n 벡터 찾으려면 t를 라지 t를 스몰 t에 대해서 나눠주셔야겠죠. 라지 t를 스몰 t에 대해서 나눠주면 마이너스 2 코사인 ET, 마이너스 2 사인 ET고요. 자, n 벡터는 dt를 크기로 나눠준 거. 그래서 2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코사인 ET, 마이너스 사인 ET가 되겠죠. 이게 nt 벡터가 되겠습니다. t 찾았고 n 찾았죠. b를 혹시 찾고 싶다 하실 수 있는데 평면이기 때문에 이제 bt를 찾을 때는
공간 좌표로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외적을 한다는 얘기니까 t랑 n을 외적하려면 공간 벡터로 해석을 하고 외적을 해야겠죠. 그래서 혹시 b를 찾아라라고 문제가 되어 있었다면 이제 표기를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공간 벡터로서 외적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tt 벡터랑 nt 벡터를 외적을 하는 거죠. 이제 외적을 하시면 어떤 값이 나올 거예요. 얘랑 이제 해볼까요 한번? 한번 해봅시다. 자, ijk 쓰시고 마이너스 사인 et, 코사인 et 0 쓰시고 마이너스 코사인 et, 마이너스 사인 et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얘랑 외적 얘랑이랑 곱하고 얘랑이랑 곱하면 0, 얘랑이랑 곱하고 얘랑이랑 곱하면 0이니까 ij 성분은 없어요. k 성분만 남거든요. k 성분만 남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것만 중요하죠. 어차피 bt의 크기는 1일 테니까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만 중요할 텐데 계산을 해보시면 지금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k가 되죠. 그러니까 bt 벡터는 0,0,1로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네. 약간 그림으로 그려서 확인해 보면 지금 어떤 곡선이냐면 xy 평면상에 지금 코사인 et, 사인 et니까 이렇게 원이거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에서 tt 벡터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지금 곡선이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tt 벡터 이렇게 그려지고 nt 벡터는 곡선이 휘어져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tt와 수직으로 nt가 그려집니다. 원점을 향해서 가죠. 지금 보시면 위치 벡터랑 rt 벡터랑 nt 벡터가 지금 평행하고 부가 반대이기 때문에 원점을 향해서 nt 벡터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bt 벡터는 tt랑 nt랑 수직인 거니까 이게 z 성분과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 그림상으로도 그릴 수 있겠습니다. 됐고요. 자 이제 유제 4-2번 볼게요. rt가 이제 코사인 t, 사인 t, 마이너스 t입니다. 예제 4-1, 예제 4번하고 되게 비슷하죠. 예제 4번하고 되게 비슷한 나선 모양이에요. 계속 비슷한 게 나온 이유가 복잡해지면 이제 끝도 없이 계산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좀 쉽게 예제들이 좀 중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자, VT를 찾아볼까요? VT는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크기를 우리가 구해야겠죠. 크기는 루트이기 때문에 루트 2로 나눠주시면 tt 벡터가 나오겠네요. 자, nt 벡터를 찾아야겠죠. nt 벡터는 라지 t를 스몰 t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그거의 크기로 나눠주면 됩니다. dt, dt는 루트 2분의 1에 마이너스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0이니까 n 벡터는 자, 이 dt, dt의 크기는 1이 루트 2분의 1이죠. 루트 2분의 1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0이 됩니다. 됐죠? 이게 nt 벡터예요. bt 벡터는 tt 벡터랑 nt 벡터랑 수식하면 되고요. 자, ijk 루트 2분의 1에 마이너스 사인 t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에 코사인 t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랑 곱해주면 0 얘랑 곱해주면 루트 2분의 1 사인 t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사인 t고요. 그쵸? 자 j 앞에 있는 거 보기 위해서 얘랑 곱하면 0 얘랑 곱하면 루트 2분의 1 코사인 t니까 빠지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코사인 t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루트 2분의 1 사인 제곱 t 얘랑 곱하면 루트 2분의 1 코사인 제곱 t니까 루트 2분의 1이 나오겠네요. 괜찮죠? 이런 식으로 이제 bt 벡터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맞나요? 뭔가 이상한데? 잘못했나? 지금 j 앞에 마이너스를 안 붙였나요? j 앞에 이렇게 하면 네, j 앞에 마이너스를 안 붙였네요. j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죠. 네, 여기.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사인 t, 루트 2분의 1 코사인 t, 루트 2분의 1이 나오는 거나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tn 평면이 오스컬레이팅 플레인이죠. tn 평면이 접속 평면 오스컬레이팅 플레인이고요.
TN 플레인은 법선이 뭐겠어요? 법선 벡터가 BT겠죠? TN 플레인의 법선 벡터는 BT니까 얘를 이제 법선 벡터로 합니다. T는 4분의 파이에서의 접촉 평면 이런 걸 찾으라 했기 때문에 결국 T는 4분의 파이에서 어떻게 생겼는지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T랑 N이랑 B가 T는 4분의 파이일 때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T 4분의 파이를 계산해 봅시다. T 4분의 파이는 여기다가 4분의 파이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4분의 파이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n 4분의 파이는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0이고요. 그리고 b 4분의 파이는 여기다 4분의 파이 넣으시면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그리고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이 TNB라는 이 좌표계는 뭐를 중심으로 해서 생기냐면 R 4분의 파이를 중심으로 해서 생기죠. R 4분의 파이. R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파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곡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4분의 파이라는 점에서 R 4분의 파이라는 이 점에서 이제 T랑 N이랑 이제 B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TN 평면, 그 다음에 TB 평면, NB 평면을 찾고 싶은 거예요. 자, TN 플레인은 B가 법선 벡터이면서 지나는 점이 R4분의 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y 플러스 루트 2분의 1 z가 되고 지나는 점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파입니다. 그러니까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겠죠. 여기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넣으면은 지워지죠. 지워지고 뒤에 이제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넣은 것만 남기 때문에 마이너스 4 루트 2분의 파이가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NB 플레인, TB 플레인을 찾아볼게요. TB 플레인. TB 플레인이 NB 플레인을 할까? NB 플레인. NB 플레인이 이제 법평면이죠. 노멀 플레인. 그래서 얘도 노멀하고 얘도 노멀하니까 노멀 플레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평면. 자, NB 플레인의 법선 벡터는 T 벡터고요. 그죠? NB 플레인의 법선 벡터는 T 벡터. 그러니까 얘가 법선 벡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y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z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다가 지나는 점이 지금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파이기 때문에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4루트 2분의 파이가 들어가겠네요. 이게 바로 NB 플레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BT 플레인, TB 플레인. 얘가 바로 뭐냐면 rectifying 플레인이죠. rectifying plane. 교정면이 되겠습니다. BT 플레인의 수직인 벡터는 n 벡터고요. n 벡터가 수직이 되고, 그죠? BT랑 n이랑 수직이겠죠. 이게 서로 수직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n 벡터를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지금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기 때문에 대입하시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BT 플레인이 되겠고요. 다 부를 없애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괜찮죠? TN 플레인, NB 플레인, BT 플레인을 다 찾았습니다. 자, 유제 4-2번까지 했고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TNB 좌표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는 다 끝난 것 같아요. TNB 좌표계에서 뭐 TN 평면, 뭐 NB 평면, BT 평면 찾는 방법, TNB를 구체적으로 찾는 방법, 그리고 TN 평면 위에 있는 공률원, 접촉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 정리 잘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가 배운 TNB를 이용해서 TNB 좌표계를 이용해서 이제 공간 운동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공간에서 물체가 이렇게 운동을 할 때, 공간에서 물체가 운동을 할 때 그 운동에 항상 속도가 있고 가속도가 있죠. 속도가 있고 가속도가 있습니다. 물체의 위치, 속도, 가속도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죠. 우리 고등학교 때도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고 그리고 물리에서도 혹시 공부를 하셨으면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AT 벡터는 힘과 직접적으로 이제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러면 이제 ST, VT, AT를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우리가 새로 배운 TNB, TNB라는 이 세 개의 벡터죠. 이 세 개의 약간 프레임을 이용해서 이 ST, VT, AT가 어떻게 써질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넘어가 봅시다. 12장 5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Tangential and normal components of acceleration. 일단 VT는 어떻게 써지는지 알죠? 왜냐면 우리 기억나요? 자, RT 벡터를 S에 대해서 미분해 준 게 TT 벡터고 T에 대해서 미분해 준 게 VT 벡터였는데 이 TT 벡터랑 VT 벡터에는 이제 상수배 관계 있다. 특히 VT 벡터의 크기로 VT 벡터를 나눠주면 TT 벡터가 됐죠. 그 VT 벡터는 TT 벡터에다가 물체의 속력 스피드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죠? V는 스칼라 함수죠. V는 스칼라 함수입니다. VT 벡터의 크기를 제가 이거의 크기를 V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아요? 이것도 T에 대한 함수입니다. 이것도 T에 대한 함수인데 좀 VT라고 쓰기가 귀찮아서 좀 생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T를 많이 생략을 해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T 쓰기가 귀찮으니까 V 벡터는 VT 이렇게 많이 써요. 자, 그러면 A가 이제 궁금한 거죠. A 가속도가 궁금한 건데 가속도는 그럼 n 벡터에 평행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VT라고 하는 것을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A가 나오는 거잖아요. VT 벡터를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A가 나오는 건데 그럼 앞에 걸 T에 대해서 미분을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거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DVDT라고 쓰기가 약간 좀 싫을 수 있어요. 왜냐면 뭔가 가속도 같잖아요. 가속도가 아닙니다. 속력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가속력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DVDT란 표현이 좀 어색해서 그냥 D 제곱 RDT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네, 물체의 거리 V가 DSDT니까 그죠? 네, D제곱 SDT 제곱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러니까 얘가 A 벡터의 크기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D제곱 S 그러니까 속력을 미분해서 가속력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D제곱 S DT 제곱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이 DTDT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해봤죠.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의 크기로 나눠주면 이게 n 벡터가 된다 그랬죠. 기억나죠? n 벡터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이거의 크기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S로 바꿔서 한번 이 공식을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카파분의 1 dt ds는 n이다. 자, 이 공식을 활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dt dt가 뭐냐 이게 궁금한 거니까 얘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걸로 바꿔주려면 dt ds에 ds dt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괜찮죠? 그러면은 이제 dt ds는 카파 n이 되는 거잖아요. 카파 ds dt의 n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ds dt는 v죠. 네, ds dt는 v니까 결국에 이제 여기 있는 dt dt를 카파의 v제곱 n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괜찮으세요? 네, 카파의 v제곱 n 이렇게 쓸 수 있게 돼요. 여기서 v는 속력이고요. v는 속력. ds dt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는 다음과 같이 t랑 n에 대한 어떤 상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1차 결합이라고 불러요. linear combination of t and n. 그러니까 t랑 n을 막 제곱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t랑 n이 그냥 1차식처럼 되어 있잖아요. t랑 n에 대한 1차식 느낌이기 때문에 1차 함수라는 게 약간 직선 모양이죠. 1차 함수는 선형적이죠. 그래서 선형 결합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1차 결합이라고도 부르고요. 선형 결합 이렇게도 불러요. 그러니까 t랑 n의 상수배를 더한 형태를 linear combination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a를 t와 n의 1차 결합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A는 T랑 N과 평행한 거죠. T랑 N으로 이루어진 평면에 평행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A는 TN 평면 위에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osculating plane 위에 A 벡터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B 벡터랑은 전혀 이제 수직이 되는 거죠. B 벡터랑은 수직인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를 이렇게 T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구나. T나 N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구나.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얘를 T에 대한 물체의 가속도 성분이라 해서 AT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영어로는 tangential scalar component of acceleration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 있는 카파 V 제곱은 AN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normal scalar component of acceleration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AN하고 AT를 찾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자, AT는 구하기가 생각보다 쉽죠. 그냥 S를 T에 대해서 2번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속력을 T에 대해서 그냥 한 번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T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N 구하려면 일단은 카파를 또 구해야 되기 때문에 DTDS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귀찮습니다. 그래서 DTDS 카파 계산하는 게 이게 좀 공간에서는 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카파 계산하기가 좀 귀찮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으로 AN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루트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AT의 제곱 이걸로 계산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 지금 A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즉 A 벡터가 ATT 벡터 플러스 ANN 벡터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죠. 그죠? 괜찮죠? ATT 벡터 플러스 ANN 벡터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자, A 벡터의 크기를 구하고 싶으면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A 벡터 내적 A 벡터죠. 근데 얘는 AT T 벡터 플러스 ANN 벡터 내적 AT T 벡터 플러스 ANN 벡터란 말이에요. 근데 T랑 N은 수직이니까 T 내적 N은 0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T랑 N의 크기는 또 1이기 때문에 AT의 제곱 플러스 AN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얘니까 AN을 이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AN 찾기가 귀찮다. 이제 구체적으로 T랑 N이 궁금하진 않고 나는 AT랑 AN만 궁금한데 AN 구하기가 귀찮다 하면은 이 공식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괜찮죠? 그럼 거꾸로 AN을 알면 카파를 아는 거니까 카파를 그럼 이 방식으로 찾을 수도 있겠네요.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건 약간 조금 너무 돌아가는 느낌이죠. 그냥 굳이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DTDT를 계산하고 말지. 너무 돌아가는 느낌이고 그냥 AN 정도를 혹시 찾으라고 물어본다면 가속도의 N방향 성분을 찾아라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방식으로 찾는 게 조금 더 빠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연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예제 5번 볼게요. RT가 지금 코사인 T 플러스 T 사인 T 콤마 사인 T 빼기 T 코사인 T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얘의 T방향 성분, N방향 성분을 구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T방향 성분 어떻게 주어진다 그랬냐면 D제곱 S DT제곱으로 주어진다 그랬고요. 다시 말하면 DVDT죠. 그리고 AN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주어진다 그랬냐면 카파 V제곱으로 주어진다 그랬는데 카파 계산하기가 싫으면 루트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AT제곱으로 찾아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AT랑 AN만 물어보면 이제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AT 제곱 하는 게 좀 더 좋겠죠. 자, 그러려면 일단은 가속도를 찾아야겠죠. 네, 가속도 찾아봅시다. 자, VT 벡터는 자, 이거 미분해주면 됩니다. 자,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 뒤에 거 미분하면 사인 T 플러스 T 코사인 T니까 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지워져서 T 코사인 T가 남네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 사인 T 마이너스 T 코사인 T에서 이렇게 미분을 해주면 없어져가지고 T 사인 T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VT 벡터의 크기가 주어진 거죠. 얘 같은 경우는 VT 벡터의 크기가 이제 t가 되죠. t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t 벡터 찾는 게 굉장히 쉽네요. 그죠? 네. 유닛 탄젠트 벡터 찾는 게 너무 쉽죠. 그냥 이걸로 하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카파를 구하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굳이 이렇게 가지 말고.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a 벡터가 더 라지 t보다 복잡하지 않을까요? 라지 t를 미분하는 게 더 쉽겠죠. 스몰
v를 미분하는 것보다 라지 t를 미분하는 게 더 쉬워 보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얘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라지 t 벡터는 일단 vt를 크기로 나눠주면 되니까 t로 나눠주시면 코사인 t, 사인 t가 되겠습니다. 물론 절대값이 붙죠. 그래서 절대값이 붙기 때문에 이제 근데 t가 양수라고 우리 문제에 적혀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안 적어놨는데 이제 제가 끝나면 수정을 하겠죠. 네, t가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는 tt 벡터가 이제 코사인 t, 사인 t로 나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미분을 하면 dt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이기 때문에 결국 n 벡터는 dt를 dt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그대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이게 n 벡터가 되죠. 우리 카파 찾는 게 문제였네요. 카파는 뭐죠? 카파는 dt의 크기를 dt의 크기로 나눠주면 된다. dt의 크기는 1이고요. dt의 크기는 지금 t이기 때문에 그죠? t분의 1로 나오게 됩니다. 카파가 t분의 1이에요. 자, 그럼 다 찾았죠? 자, dvdt는 dv 여기서 v는 속력입니다. 즉 얘가 v예요. dvdt는 1이죠. 1이 바로 탄젠트 방향 탄젠셜 스칼라 컴포넌트 오브 액셀러레이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는 뭐가 되냐면 카파 v 제곱이니까 카파가 지금 t분의 1이고요. 그죠? t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속력 v는 t이기 때문에 t 제곱이죠. 그래서 a는 t가 됩니다. 그래서 at는 1, a는 n. 그러니까 가속도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t 벡터 플러스 t n 벡터 이렇게 주어지는 거겠죠. 괜찮으세요? 이렇게 예제 5번 찾으실 수 있겠고요. 자, 예제 5-1번 보겠습니다. 곡선 RT가 2의 t제곱의 코사인 t, 2의 t제곱의 사인 t, 루트 2의 t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것의 이제 가속도의 t방향 성분, n방향 성분을 구해보세요 그랬거든요. 자, 그럼 아까랑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자, vt 벡터 찾아봅시다. vt 벡터 찾아볼게요. 자, 앞에 거 미분하시면 2의 t제곱 코사인 t 플러스 뒤에 거 미분하시면 2의 t제곱 사인 t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 앞에 거 미분하시면 2의 t제곱의 사인 t, 뒤에 거 미분하시면 2의 t제곱의 코사인 t가 되고요. 또 뒤에 거 미분하시면 루트 2의 t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vt입니다. vt의 크기를 구해봅시다. vt의 크기는 자, 루트 2의 t제곱 코사인 t 마이너스 2의 t제곱의 사인 t의 제곱 플러스 2의 t제곱 사인 t 플러스 2의 t제곱의 코사인 t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의 t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2의 t제곱 코사인 제곱 t, 2의 t제곱 코사인 제곱 t가 합쳐져서 2의 t제곱 코사인 제곱 t, 2의 t제곱 사인 제곱 t가 합쳐져서 2의 t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의 t제곱의 코사인 t, 사인 t 플러스 2의 t제곱의 코사인 t, 사인 t 지워지죠? 2의 또 2t제곱의 사인 제곱 t, 2의 t제곱의 코사인 제곱 t가 있으니까 두 개가 생기죠. 2의 그리고 여기가 이제 또 2의 2t제곱이 있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2 곱하기 2t제곱이 나와요. 됐죠? 계산이니까. 자, 그럼 이것의 죄송해요. 2 곱하기 2의 t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vt 벡터의 크기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vt를 여기서 또 미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2의 t제곱으로 나눠주고 미분하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2의 t제곱으로 나눠주고 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tt 벡터를 찾고 계산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tt 벡터는 얘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의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사인 t 플러스 코사인 t, 루트 2가 됩니다. 이게 tt 벡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카파 찾아야겠죠. 카파는 dt를 ds dt의 크기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고요. 그러면은 dt는 자, 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야겠죠. 네, 미분을 해줍시다. 자,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t, 그죠?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콤마 0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얘의 크기를 ds dt의 크기로 나눠주면 돼요. 자, 얘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거 제곱 하면 사인 제곱 t 코사인 제곱 t 플러스 2 사인 t 코사인 t 얘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 t 사인 제곱 t에 마이너스 2 사인 t 코사인 t 그러면 없어지죠. 그래서 2가 남아요. 그러니까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 2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루트 2죠. 그래서 얘 dt의 크기는 2분의 루트 2입니다. 얘를 dsdt의 크기로 나눠주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vt의 크기로 나눠주는 거니까 2 곱하기 2의 t제곱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카파는 4 곱하기 2의 t제곱분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 찾았죠? 우리 at는 어떻게 주어진다 그랬냐면 그 dvdt로 주어진다 그랬고요. d제곱 s dt제곱이니까 dvdt 즉 속력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걸로 주어지고요. 속력이 2 곱하기 2의 t제곱인데 그걸 한 번 더 미분하니까 2 곱하기 2의 t제곱이 되겠죠. 자, n방향 성분은 카파 v 제곱으로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카파는 4 곱하기 2의 t제곱분의 루트 2고요. 속력 v는 2 곱하기 2의 t제곱이니까 얘를 제곱한 걸 지금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4, 4 지워지고 2의 t제곱, 2t제곱 약분돼서 루트 2 곱하기 2의 t제곱이 나오겠네요. 됐죠? 그래서 a는 att 플러스 ann 네, 이렇게 써지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속도의 t방향 성분, n방향 성분이 되겠죠. 괜찮죠? 네, 이 정도 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제 5-2번 보겠습니다. 지금 RT는 스무스 커브고 그리고 얘의 가속도의 n방향 성분이 0이래요. an이 0이래요. 근데 얘가 이제 카파 v제곱이잖아요. an이 카파 v제곱이니까 결국 an이 0이라는 뜻은 v는 0이 아니죠. 스무스 커브라서. 그래서 카파가 0이라는 뜻입니다. 자, 카파가 0이다 이 뜻인데 카파가 0이게 되면 그러면은 카파가 뭐죠? t를 s에 대해서 미분해 준 거죠. 이게 지금 카파 이거 t를 s에 대해서 미분해 준 거의 크기가 카파인데 그 0이란 뜻은 결국에는 dt ds가 0이란 뜻이에요. 그죠? 근데 dt dt는 ds dt 곱하기 dt ds니까 얘가 0이기 때문에 이게 0이 되죠. 그러니까 t를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0벡터가 된다는 뜻은 t는 상수 벡터다 이 뜻이죠. 자, 근데 t는 그 물체의 속도를 물체의 속도의 크기로 나눠준 거, 속력으로 나눠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v 벡터라는 것을 속력을 v라고 쓰면 이 v는 함수입니다. 그죠? vtc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게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자, 양변을 적분해주면 이제 위치 벡터 rt 벡터가 나오는 건데 자, 이 c 벡터를 제가 c1, c2, c3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c1vt, c2vt, c3vt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rt 벡터는 인테그랄 c1 인테그랄 vt dt 더 콤마 c2 인테그랄 vt dt 콤마 c3 인테그랄 vt dt 플러스 d 뭐 d 벡터 뭐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적분상수 d가 붙어서 그러면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직선이 되는 거죠. 이게 직선이 됩니다. 이 vtdt를 적분해 준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증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x 그러니까 얘를 이제 이 위치를 x, y, z라고 적으면 그리고 d 벡터를 제가 d1, d2, d3라고 적어볼게요. 그럼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x 빼기 d1 나누기 c1이랑 y 빼기 d2 나누기 c2랑 z 빼기 d3 나누기 c3가 인테그랄 vtdt로 이제 일정하다 이 뜻이죠. 일정하다 이 뜻이고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었죠. 이거 기억나죠?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었으니까 결국에는 RT는 이제 이런 직선 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정확하게 갖다지는 건 아니고 직선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RT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은 이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카타가 0이면 공률이 0이면 이렇게 직선 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n방향 성분이 0이니까 카파가 0이 되어서 직선 위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카파가 0이면 공률이 없기 때문에 직선이 된다 라는 겁니다. 우리 직선의 경우 이제 공률이 0이라는 거를 우리 유제 3-1에서 보였죠. 유제 3-1에서 예제 3에서 직선의 공률은 0이다 라는 걸 배웠는데 거꾸로 공률이 0이면 직선이 된다 라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한 거가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이제 우리가 곡선을 이제 조금 더 분석을 해볼게요. 자, 곡선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물체의 속도, 가속도를 계산을 할 때, 물체 속도, 가속도를 계산을 할 때, 아까 VT라 그랬고, 그죠? 그리고 A 벡터는 AT는 이제 얘를 미분해서 얘를 미분한 거랑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한 거. 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 얘가 이제 뭔지가 이제 중요했죠. 얘를 이제 n의 카파 v로 쓸 수 있어야 됐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만약 또 미분하고 또 미분하고 싶으면 이 t랑 n이라고 하는 걸 또 미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t랑 n이랑 이제 계속 미분을 하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렌의 포뮬라에 대한 얘기인데, 프레네 좌표계가 프레네 프레임이 이제 TMB 프레임이랑 같은 말이에요. 프레네가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프레네 포뮬라라 그래서 이 TNB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는 약간 안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토마스에는 없는데 뭐 스튜어트에는 좀 책에 보면 연습 문제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분기하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냥 지금 하려고 해요. 지금 하겠습니다. 굳이 숨겨놨다 나중에 또 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 해서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거든요. 지금 그냥 얘기를 하고 관련된 연습 문제 엄청나게 많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렌의 포뮬라에 대한 얘기인데 t를 우리가 스몰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랑 그 다음에 s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랑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죠? 그냥 상수배 관계밖에 없는 거잖아요. v가 곱해지냐 안 곱해지냐 뭐 이런 상수배 관계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s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조금 더 편하죠. 그죠? 여러분이 이제 공식을 봤을 때 얘는 n 벡터에 평행하게 나오게 될 텐데 이 앞에 개수가 이제 dtdt의 크기로 나오게 되고 dtds는 dtds의 크기의 n 벡터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근데 얘는 이름이 없는데 얘는 이름이 있죠. 얘는 카파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s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조금 더 보기가 좋다 이거죠. 네,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t에 대해서 미분한 건 어차피 그냥 v만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dt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공식에서는 dtds로 하겠습니다. dtds는 카파의 n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일단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에요. t를 s에 대해서 미분하면 n 벡터의 상수배가 나온다 이거죠. 카파배가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공식일까요? 그죠? n을 s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세 번째는 b를 s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되겠죠. n과 b를 s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싶은 건데 얘가 조금 더 어렵고 얘가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3번만 우리 교재에선 3번만 설명이 되어 있고 2번은 아예 언급이 없는데 우리 그냥 둘 다 한다는 얘기예요. 네, 둘 다 한다는 얘기죠. 자, 3번 공식을 한번 3번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b라고 하는 것은 t 크로스 n이잖아요. 그죠? b라고 하는 건 t 크로스 n으로 정의가 됐죠. 자, 그럼 얘를 s에 대해서 지금 미분을 하고 싶은 거예요. s에 대해서 미분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면 dt ds 크로스 n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뒤에 거 미분하면 t 크로스 dn ds 이렇게 되겠죠. 우리 외적에 대해서 이렇게 곱의 미분법에서 했던 것처럼 할 수 있다고 우리 벡터 함수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dt ds라고 하는 것은 아까 카파 n이었잖아요. 그죠? 카파 n입니다. 크로스 n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t 크로스 dn ds 이렇게 될 텐데, 자, 얘는 n과 n은 평행하니까 이거 날라가겠죠. 이거 날라갑니다. 0 되고요. 이제 이 친구만 살펴보면 되는데 선생님 dn ds 모르잖아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보는 알아요. 자, dn ds라고 하는 건 t랑 평행한 성분 n과 수직이죠. 그죠? n과 수직인 벡터예요. n과 수직인 벡터예요. 그니까 자, 잘 보세요. 이 DBDS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인식을 해볼게요. DBDS. B벡터가 지금 단위 벡터니까 우리 단위 벡터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수직인 벡터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B랑 DBDS는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B와 수직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공식을 통해서 또 뭘 하냐면 이거는 딱히 필요 없겠다. 지울게요. 또 이 공식을 통해서 뭘 하냐면 여기는 이 DBDS는 T 크로스 Dn DS라는 걸 통해서 뭘 하냐면
dbds는 t와 수직이겠죠. t랑 dnds를 외적해서 dbds가 나왔으니까 얘는 또 t와 수직이에요. 맞죠? 그럼 dbds는 b와 수직이고 t와 수직이래. 그러면은 뭐와 평행하다는 거죠? n과 평행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과 평행하겠죠. n의 상수배로 이렇게 튀어나온다 이 얘기예요. 괜찮죠? n의 상수배로 튀어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dbds는 n의 상수배로 쓸 수 있을 텐데 n의 상수배로 쓸 수 있을 텐데 그럼 이제 상수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모르니까 이제 타우라고 보통 써줍니다. 마이너스 타우 n 이렇게 써줘요. 마이너스를 이제 보통 붙이고요. 어떤 교재에서는 안 붙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도카르모라는 미분기하 교재에서는 이제 마이너스를 안 붙이게 정의를 하는데 이제 웬만하면 붙이게 다 정의를 하고요. 뭐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붙이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마이너스 타우 n으로 정의하는구나 이렇게 부호를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 타우를 뭐라고 하냐면 열률, torsion이라고 불러요. torsion of R. 됐죠? 네, torsion, 열률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비틀림률, 뭐 꼬임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여튼 torsion이라고 부르고요. 괜찮죠? 그래서 dbds는 n과 평행하니까 뭐 라지 n의 상수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타우 n 이렇게 붙여줍니다. 얘는 당연히 타우도 t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죠? 자, 이게 전부 함수예요. 그래서 dbds는 이렇게 n에 평행하게 이렇게 공식이 좀 깔끔하게 나와요. 그럼 dnds는 어떻게 될까요? dnds. 여러분 t를 n과 이렇게 외적하면 b가 나온 거니까 지금 이런 방향이죠. 그러면 n과 b를 여러분이 외적하면 t가 나오는 거고 거꾸로 b랑 t를 외적하면 n이 나오는 거죠. b랑 t를 외적하면 n이 나와요. b 크로스 t가 n입니다. 그래서 k 크로스 i가 j듯이 b 크로스 t가 n인 거예요. 그래서 b 크로스 t가 n이기 때문에 dnds는 ds에 b 크로스 t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dbds 크로스 t 플러스 b 크로스 dtds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근데 dbds가 아까 마이너스 타우 n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dtds가 이제 카파 n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n하고 t하고 외적해주면 b가 나오죠. 마이너스 b가 나오죠. 그래서 타우 b가 되고요. b하고 n하고 외적해주면 우리 tnb를 보면서 하세요. tnb가 이렇게 생겼을 때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b하고 n하고 외적을 해주면 b하고 n하고 외적해주면 마이너스 t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t가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카파 t가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dnds는 타우 b 마이너스 카파 t입니다. 다시 쓰면 마이너스 카파 t 플러스 타우 b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식을 우리가 프레네 포뮬라라고 부르고 이제 암기를 어느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시고 계신다면 미적분학 2에서 안 배우셨으면 안 해도 상관없는데 미분기하를 혹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임용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꼭 외워야겠죠. 많이 씁니다. 곡선을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괜찮죠? 곡선을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툴이 바로 이 공식 프레네 포뮬러가 되겠습니다. 네. 괜찮죠? 괜찮죠? 이 정도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좀 이따가 한번 보고요. 예시를 통해서 타우에 대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오늘은 타우를 계산하는 방법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제 6번 보시면 이제 타우를 계산하는 게 연습 문제로 나와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RT는 A 코사인 T, A 사인 T, BT예요. 그러면 연률 구하기 위해서 TT 벡터를 일단은 VT 벡터 찾아야겠죠. VT 벡터는 마이너스 A 사인 T, A 코사인 T, B가 되겠고요. 그럼 TT 벡터, VT 벡터의 크기는 VT 벡터의 크기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겠죠. 이거 근데 아까 했죠? 이거 저번 시간에 이거 다 계산을 했던 거긴 해요. TT 벡터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1에 마이너스 A 사인 T, A 코사인 T, B고요.
그럼 n 벡터는 이 t에 대해서 미분한 걸 그 t 그거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dt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1에 마이너스 a 코사인 t 콤마 마이너스 a 사인 t 콤마 0이고요. 그럼 nt는 이제 얘 크기로 나눠주는 거니까 얘 크기가 지금 a잖아요, 그죠? a니까 a로 나눠주면 됩니다. 크기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니까 그걸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t 콤마 마이너스 사인 t 콤마 0 이게 바로 nt가 되겠죠. 자, 우리는 db ds가 궁금한 거라 db ds가 궁금한 거잖아요. db ds가 마이너스 타우 n이다. 이걸 활용을 할 건데 그러면은 타우를 찾으려면 db ds랑 n하고 이렇게 내적을 해주면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마이너스 db ds 내적 n이 이제 타우가 됩니다. 그래서 네. 좀 귀찮긴 한데 한번 찾아볼게요. 자, b는 이제 t랑 n을 외적하는 거죠. t 크로스 nt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ijk 쓰시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마이너스 a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 b 나누기 여기가 이제 sin t 코사인 t가 있고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 이렇게 있죠. 그리고 n하고 또 외적을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의 0이에요. 자, 계산해 줄게요. 얘랑 곱하면 0이고 얘랑 곱하면 b sin t 나누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이제 그냥 쓰면 되죠. b sin t 나누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0 얘랑 곱하면 플러스 b 코사인 t에 나누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b 코사인 t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얘랑 하면은 a 사인 제곱 t 나누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얘랑 하면 플러스 a 코사인 제곱 t 나누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이제 a 나누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겠죠. 됐죠? 이게 이제 bt가 되고요. 그럼 이제 다 한 거나 마찬가지죠. dbds를 찾아야 되는데 dbds는 어떻게 찾아질까요? dbdt에 dsdt를 곱해주면 됩니다. 즉 v를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v가 뭐죠? v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그래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곱해준 b sin t 마이너스 b 코사인 t 콤마 a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타우는 연률 토션은 마이너스 dbds 내적 n이기 때문에 dbds랑 n이랑 내적해 볼까요? n이랑 지금 뭔가 잘못됐죠. 지금 미분을 하고 곱해줘야죠. 죄송합니다. 다시. 자, v가 있고요. 자, t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걸 미분해주고 곱해야 되죠. 지금 b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그죠? 그리고 b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의 코사인 t 콤마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 사인 t 콤마 0이죠.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dbds는 b 코사인 t 콤마 b 사인 t 콤마 0이고요. 얘랑 이제 n이랑 내적해야 돼요. n은 마이너스 코사인 t 콤마 마이너스 사인 t 콤마 0이죠. 맞죠? 그래서 이제 b 코사인 제곱 t, b 사인 제곱 t 해주니까 이제 b가 되겠죠. 그래서 타우는 연률은 b구나.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나선이죠. 이 나선의 연률이 이렇게 타우로 b라는 이 값으로 일정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우가 기하학적인 의미가 뭔가요? 카파는 곡률이라는 곡선이 휘어진 정도라는 기하학적 의미가 있었죠. 이 타우도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긴 해요. 타우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평면 곡선이 됩니다. 타우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약간 평면 곡선이 돼요. 평면 곡선이 됩니다. 우리가 뒤에서 연습 문제 시간에 타우가 정확하게 0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이 평면이라는 걸 보일 거예요. 이게 비틀림률이라고 하는 이유가 한 평면이 있지 않고 막 이렇게 꼬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직선 두 개가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꼬인 위치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꼬여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한 평면이 없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타워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약간 평면
평면으로부터 좀 많이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 평면 위에 있지 않고 얘가 막 이렇게 막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비틀림률이고, 이게 타우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긴 한데요. 타우 값이 커지면,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평면으로부터 벗어난다 라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뭐 이 정도로 이제 계산하는 거 마무리를 해볼게요. 너무 복잡하죠? 이 타우 계산하는 방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은 카파는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는데, 공간 곡선에 대해서, 이제 평면 곡선에 대해서 공률 계산하는 건 외우라 그랬고, 공식 두 개를 설명해 드렸죠. 근데 이제 공간 곡선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하라 그랬어요. 그냥 하는 게 더 편하다. 근데 공률 같은, 이 연률 같은, 토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을 이제 계산 혹시 해야 되면 그냥 공식 외우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게 너무 이게 길어요. 그죠? 너무 길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공식을 유도하는 거랑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그걸 활용해서 한번 또 유제 6-1번을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튼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이제 할 얘기를 소개해드리면, 공률, 연률, 토르션을 좀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폴러 코디네이트에서 우리가 또 속도, 가속도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새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방법, TNB 평면, 우리가 TNB 프레임을 이용해서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거 말고 좀 다른 프레임을 하나 더 볼 거예요. 그 프레임이 TNB 프레임처럼 이제 유용하진 않고요. 딱 특수한 케이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인데, 네, 여튼 TNB 프레임 말고 하나 더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